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토요일날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예, 저는 좀 이따가 아들놈 저기 뭐 애플 매장에 가서 뭐 애플 와치를 또 사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예, 운짱 하려고 간단하게 영상 하나 찍고 나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리얼아이 박감사님과 아니면 박승총재님인지 모르는 아레즈방님의 또 속보 이 두 건이에요. 두 건. 콜롬비아랑 스웨덴. 자, 그래서 제목을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플러스 1.75% 크레이지 스텝, 스웨덴은 빅사이즈 스웨터 스텝. 네, 금리 요즘에는 뭐 빅 스텝도 뭐 주목을 못 받아. 뭐 좀 뭐 자이언트 스텝, 크레이지 스텝, 뭐 메가 스텝, 뭐 맘모스 스텝 뭐 많이 나옵니다. 자, 오늘 방송할 자료는 이렇게 두 나라 거의 금리 추이를 보고 그다음에 큰 흐름도 한번 짚어보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듯이 리얼아이 박감사님이라는 얘기도 있고 박승 총재님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자, 정체를 모르겠는 그 아레즈방님의 속보 두 건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엘리언님. 콜롬비아도 기준금리 큰 폭으로 인상하였습니다. 6.0에서 7.5, 1.5% 시장 예측가, 시장도 이렇게 예측을 했대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0.5에서 0.25 올리는 거랑 6에서 7.5 올리는 거랑 크기가 별 차이가 안 나요. 일단 로그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워낙 비싼 상태에서 올렸다는 얘기죠. 그 다음 안녕하세요 엘리언님. 스웨덴 금리 인상하였습니다. 0.25%에서 0.75%로 0.5% 빅스텝이죠. 시장 예측과 동일. 로그 개념으로 보면 엄청나게 큰 폭의 인상입니다. 즉 아레즈방님도 로그 개념을 자꾸 말씀하시는 게 제가 이따 그래서 별도로 로그 차트를 따로 좀 여러분들 강의 차원에서 갖고 보여드릴게요. 비사뻘 가야님, 엘리언님 영상 보러 오면 아레즈방님 댓글을 제일 먼저 찾아보게 됩니다.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매번 감사드립니다. 오, 이분은 딱 느낌이 보니까 아레즈방님을 리얼아이 박감사님으로 딱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갖고 제일 먼저 찾아본대잖아요. 아, 참 어떻게 이쁜 건 좋아 알아가지고 진짜 다들 맞죠?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엘리언님. 미국 코어 PC 발표되었습니다. 4.7%인데 시장 예측치보다는 조금 낮게 나왔네요. 근데 미국 선물 분조를 보니 반응이 없네. 이게 며칠 전 밤인데 언제인지 모르겠네. 예, 이건 괜히 했네. 네. 자, 그래서 일단 항상 봐야 될 판때기, 거대한 판때기, 300년 판때기를 보시면, 자, 먼저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연하다, 진한 걸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뭔가 그러겠지만 이게 300년 동안의 미국 장기물 국채금리예요. 자, 얘가 지금 우리 코로나 때까지 0.318까지 빠질 때 언제부터 빠졌냐면요. 81년 9월 달부터 15.84부터 빠져갖고 50분의 1로 떨어진 거예요. 15.84가 1.5도 아니고 0.3까지 빠졌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빠진 거죠. 그러면 이때까지는 언제부터 올랐냐? 그럼 이건 41년 2차 대전 하면서 그때 1.98이었거든요. 1.98이 15.84 된 거예요. 몇 배 올랐어요? 이로 치면 이걸 2% 치고 이거 이 70배? 아니 7배 8배 올랐네. 8배. 자, 거의 8배 올랐습니다. 이건 50분의 1 토막 나고요. 장기간이죠, 장기간. 그런데 지금 또 40년 동안 오르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역사를 보니까 대충이에요. 이건 제가 발견한 거니까 어떤 뭐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40년 하락하고 40년 오르고 40년 하락하고 40년 오르고 약간의 그 어떤 그런 웨이브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중간에 20년 중간에 한번 있었고요. 이것도 어차피 40년은 40년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40년 동안 금리가 올라간다 이거예요. 근데 무조건 그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여러 개 출렁출렁하면서 내려왔듯이. 그래서 최근에 금리 다시 빠지죠. 금리 빠지는 걸 또 어떻게 인식을 해요? 경기 불황. 예, 경기 불황으로도 인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원래 차트는 요 차트인데 여러분들이 눈에 확 띄라고 연하다, 진하다, 기면하다, 찐연하다 이렇게 항상 이거를 이제 머릿속에 넣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주식이든 채권이든 상품이든 뭐 경기든 뭐든 모든 원인이 여기 있는 거라니까. 이 40년 사이클에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숏을 치는 거죠. 주식도 숏, 아파트도 숏, 그 다음에 원환율도 숏. 그러니까 주식으로는 곧버스, 그 다음에 환율은 달러로 바꿔놨고요.
물론 그 돈의 출처는 어디냐? 아파트를 판 돈으로. 저 무주택자예요. 너무 행복한 무주택자예요. 무자식이 상팔자인 것처럼 똑같아. 아파트 하락해도 저는 걱정이 없어요. 왜? 저는 50% 이상 하락한다고 생각하고 판 거니까. 8년 후에 살 거예요. 8년 후에. 자, 이거는 이제 기준금리입니다. 아까는 국채 10년물이었고 지금은 기준금리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80년까지 올랐다며요. 국채도 마찬가지로 80년까지 올랐어요. 국채랑 기준금리랑 거꾸로 갈 수는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40년 동안 빠졌다가 이제 40년 동안 올라가는 사이클에 접어들었습니다. 빨간 거는 미국 기준금리, 빨간 거는 우리나라 기준금리. 최근에 같이 올라갔고 지금 붙었죠? 같아요. 이제 다음 달이면, 이번 달이네. 이번 달에 역전당합니다. 이번 달 우리가 뭐 한 0.5 빅스텝 올리겠죠. 근데 걔네가 20 며칠 날이죠. 그때는 걔네 0.75 올린다고. 그러면 처음으로 역전이 될 거예요. 그러면 뉴스 9시 뉴스에 엄청 떠들걸. 자,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금리를,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한 번이라도 금리 올린 나라들이 있으면 제가 전부 다 집어넣었어요. 물론 이제 뭐 약간 뭐 이집트나 대만이나는 안 넣었어요. 아래지방님이 이집트도 얘기해주고 대만도 얘기해줬는데 여기다 안 넣었어요. 왜냐면 제 데이터에 없어요. 제가 OECD인가? IMF인가 어디선가 통으로 장기 기준금리를 다운을 받았어. 그래갖고 쭉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최근 것만 넣으면 바뀌거든요, 이게. 근데 대만이랑 이집트는 없어. 그래갖고 그러면 새로 넣어야 되냐면 그걸 찾는 것도 좀 시계열 데이터 찾는 것도 어렵지만 그거를 왜 안 넣었을까 봤더니 관심이 없는 거야. 세계적으로 대만 기준금리를 올리든 말든 관심이 없어. 그래서 저도 그냥 안 했어요. 안 했지만 그래도 좀 댓글은 달아주세요. 박감사님. V? 자, 이거는 갖고 지하철 노선조처럼 한 번이라도 올린 날 했으면 한 게 30개가 넘더라고. 자, 복잡하죠. 자, 여기서 콜롬비아도 넣을게요. 자, 연하다, 콜롬비아. 연하다, 콜롬비아. 자, 콜롬비아. 여기 까맣게 좀 진해지죠. 콜롬비아가 쫙 내리다가 최근에 올라가는 거 보세요. 이거 코로나가, 여기가 코로나죠. 코로나 직전이 여기죠. 우리가 코로나 직전이 1.75였거든. 콜롬비아도 코로나 직전에 고점까지 딱 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더 올라가느냐 이제 쉬느냐 문제인데 미국이 무식하게 올리니까 기울기를 보세요. 자, 이걸 좀 확대할게요. 자, 여기 연하다 진하다 이제 눈에 확 띄죠. 콜롬비아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다른 나라랑 비교하고 물론 이거는 다우존스 주가 차트도 있고요. 자, 이거는 18년부터 4년 동안 연하다 콜롬비아. 자, 콜롬비아 잘 올라가고 있죠. 많이 올리죠. 이번에 많이 올렸네. 로그 차트인데도 많이 올린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연하다 진하다 콜롬비아 됐어요. 자, 이번에는 스웨덴 보게요. 방금 전에 콜롬비아는 1.5 이걸 크레이지 스텝으로 올렸어요. 자, 스웨덴은 0.5% 빅스텝인데 문제는 낮은 상태에서 올렸단 말이에요. 콜롬비아는 높은 상태에서 1.5 올렸죠. 근데 스웨덴은 낮은 상태에서 0.5 올린 게 오히려 더 커요. 그거를 로그 차트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연하다, 진하다. 콜롬비아, 아니, 스웨덴, 연하다, 진하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아마 0%일 거예요. 이게, 하여튼, 올린 다음에 엄청나게 올렸죠? 여러분들, 0.25에서 0.75가 된다는 얘기는 0.5를 올렸다는 얘기는 더블 난 거죠, 더블. 세 더블이 4더블. 그러니까, 100만원 내던 이자를 300만원 내는 거라니까. 그쵸? 근데 콜롬비아는 아까 6%에서 7.5로 올렸나? 맞죠? 그러면은 이거는 600만원 내던 이자를, 60만원 내던 이자를 75만원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별로 아주 데미지가 있진 않죠. 그런데 100만원 내다가 300만원 내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콜롬비아는 100만원 내다가 130만원 내는 거죠. 대충 할게요. 대충 1.5 올리나 3 여기서 3 올리나 좀 더 되긴 한데 근데 얘는 스웨덴은 100만원 내던 이자를 300만원 낸다고. 300만원 0.25가 0.75 됐잖아요. 3배 올랐죠. 3배 곱하기 3이잖아요. 그러면 100만원 내던 이자를 300만원 낸다고. 근데 콜롬비아는 100만원 내던 이자를 130만원 내. 대충 비슷하게 30만원 밖에 안 늘어. 근데 여기서는 200만원이나 더 내야 돼. 이게 로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6%에서 1.5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빅스텝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0.25 초저금리에서 0.75가 되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자, 다시 연하다 진하다 스웨덴, 연하다 스웨타. 자, 5년 동안 볼게요. 연하다 스웨타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렇죠?
이게 큰 거예요. 그래서 아랫지방님이 얘기한 로그 개념을 이제 우리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지금 금리가, 기준금리가 우리가 보는 차트가 요 파란 거예요. 2008년도 서프라임 이후에 금리를 2.0, 그러니까 5.25에서 2.0까지 반토막을 났어요. 그러다가 2.0에서 3.25까지 올랐다가 쭉 내려가지고 1.25까지 갔다가 코로나 직전에 1.75 갔다가 코로나 때까지 두 번 내렸다가 빅스텝 내리고서 0.5까지 갔다가 한 1년 7개월인가 금리 동결했다가 0.25, 0.25, 0.25 다섯 번 올렸죠? 그리고 1.75가 됐어. 코로나 직전이랑 이제 같아졌어. 자, 그런데 빨간 거는요 로그 차트예요. 로그 차트. 파란 거는 우리가 맨날 보는 산술 차트고. 근데 왜 이 얘기를 했냐면요, 잘 보세요. 분명히 파란색에서는 이거 확대 강의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여기 파란색은 보면요 0.25 다섯 번이 다 똑같죠. 당연히 다 똑같지. 그런데 빨간색에서는요 지금 0.25 올린 거랑 처음에 0.25 올린 거랑은 차원이 다르네. 뭐야, 거의 2배 3배 가까이 3배가 돼.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는 10만원 내던 이자를 20만원 내죠. 그쵸? 아, 이렇게 하자. 여기가 1.5, 여기가 1.5잖아요. 1.5 할게, 1.5. 여기가 1.75예요. 자, 여기서 150만원 어떤 사람이 150만원 내는 이자를 내고 있었는데, 0.25 하다가, 0.5 하다가 0.75, 1까지 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할까? 간단한, 요걸 해야 되는데, 요거랑 차이를 설명을 하려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0만원 내던 이자를, 여기서는요, 175만원, 그러니까 50만원 내던 이자를, 여긴 75만원 내야 돼. 자, 50만원 내던 이자를 75만원 내야 돼요. 0.5가 0.75가 됐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150만원 되는 이자를 175만원 내야 돼요. 자, 분명히 여기도 25만원 늘었죠. 얘도 25만원 늘었죠. 그런데 50만원에서 75만원 늘었다는 얘기는 이거를 150만원으로 치면 곱하기 3을 하면 37에 21, 355, 2250이죠. 225. 보세요. 처음에 금리, 그러니까 지금 금리 요번에 올린 그 사람은 150만원 내는 이자를 175만원 내니까 25만원 늘었어. 그런데 처음에 금리 올릴 때는요 150만원 내는 이자를 225만원 낸다고. 그러니까 75만원 늘었죠. 여기서는 25만원 늘었는데 여기서는 75만원이 는다고. 이게 로그 개념이에요. 즉 처음에 낮은 상태에서 0.25 올리는 거랑 높은 상태에서 0.25 오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 우리가 하더라도 0.5 하면은 여기서는 당연히 이만큼 되죠. 왜냐면 이만큼을 올리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찔끔밖에 안 된다니까. 얘보다는 크겠지 당연히. 그렇지만 얘보다는 작다고. 이게 로그 개념이에요. 초저금리에서는요 금리 올리면은 이자도 많아지지만 문제는 여기서 저금리의 함정에 빠지고 대출을 이만큼 받는다고. 만약에 5%일 때 요만큼 금리 대출을 받던 사람이 1%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따만큼 받는다고. 금리가 싸니까. 왜? 나가는 이자는 비슷하거든. 5천만 원을 대출 받나 2억을 대출 받나 이게 2억 받을 때 오히려 총 이자 지출 금액은 더 낮을 수가 있어요. 이게 큰일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로그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기에서는 아니면 보통 Y축 스케일이 2배 이상 나면 로그 차트를 쓰는 게 맞아요. 근데 뭐 큰 차이는 안 나.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100, 1000만 이렇게만 가버리면 200, 300, 500 이렇게 가버리면 로그를 써야 돼요. 로그를. 제가 장기 차트에서는 로그를 항상 강조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수익률 개념이에요. 수익률 개념. 로그가라는 게. 자, 그러면 우리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금리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김대중 대통령 IMF 때 이후부터 금리가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여러분들 IMF 때 제가 기억나는 게 대우채 있죠. 대우채가 35% 갔던 건 기억이 나요. 35%. 근데 사람들이 안 사. 차라리 삼성전자도 뭐 7%, 8%막 이렇게 갔을 거예요. 아마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런데 이자 조금 주는 삼성전자를 사고 이자 왕창 주는 대우채를 안 산다니까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나중에 대우채는 이자 한 번 받았는데 그 다음에 원금을 안 주네. 부도 나갔고 이런 식이에요. 이때 35%까지 갔다니까. 시중은행 금리 회사채가 그렇게 갔어. 그러니까 시중은행 금리가 막 20% 10% 막 이렇게 갔다고. 그러다가 이게 막 5% 이게 8% 10% 8% 5% 이렇게 막 떨어지는 거야. 계속 떨어지니까 5%까지 떨어졌어. 5%. 이게 주택담보대출금리랑 주택담보대출금리가 5.13이었고요. 신용대출금리가 여기 안 써있네. 아유, 이거 한 6% 됐겠죠?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가계대출금리 평균 낸 거 당연히 가계대출금리에 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금액이 크거든. 평균을 내면 얘 쪽으로 가까이 붙잖아. 어쨌든 5%야. 5% 10% 15% 내다가 그러니까는 아파트 막 돈 빌려갖고 막 사는 거지. 근데 금리가 올라도 별 부담이 없어. 왜? 워낙 낮은 상태에서 오르니까 아파트가 올랐어. 문제는 2년 이상 오르면 아파트가 꼬꾸라지더라. 그때 또 처음에 기준금리 올리는 거 별로 영향 안 받았는데 워낙 낮은 상태에서 하니까 이 당시에는요 시중은행 금리 올라가는 거랑 기준금리 올라가는 거랑 시차가 별로 없었어. 근데 이번에는요 시중은행 금리가 어떠면 요번에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이후부터 금리가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계속 올랐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요 이미 1년 전부터 바닥을 치고 안 빠졌어. 시중은행 금리는 빠졌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바닥을 친 거야.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근데 여기서 2020년 8월부터 서서히 오르는데 별 부담이 안 돼. 왜? 워낙 낮은 상태에서 오르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오르는 게 어떤 영향을 받았냐면 우리 기준금리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꼬꾸라지는 거야. 작년 10월달에 상투 쳤어요. 실거래가 지수는. KB나 부동산원 주간 데이터는 뭐 몇 주 전부터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진작부터 지금 6개월 전, 7개월 전부터 상투 치고 빠지고 있었다니까. 실거래가는 호가를 안 낮춰서 그렇지. 호가 높이는 집주인들도 결국 자기 팔 때는 낮춰서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랑 다른 게 이때는 기준금리 인상이랑 시중은행 금리 상승이랑 시차가 별로 안 났는데 이때는 시차가 많이 났어요. 시중은행이 여기서 올렸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거의 2년 가까이 차이가 났어요. 이렇게 뭐 진짜 바닥은 뭐 1년 정도 차이가 났고요. 근데 시중은행 금리가 계속 오르네. 그리고 미국 금리를 계속 올린다네. 금리 역전된다네. 큰일 났네. 우리 자이언트 스텝 해야 되네. 그러니까 아파트가 점점 가속도가 붙어서 폭락을 할 거라고요. 이 상황이 87년부터 시작된 노태우 1파, 김영삼 2파, 문재인 3파, 이명박 4파, 노무현 문재인 5파 끝. 윤석열 파동은 없어요. 왜? 모든 상승 파동에 대한 대하락이니까. 요렇게 윤석열 파 요거라고 8년이라고 8년 반토막이라고요. 조심합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번 달에 자이언트 스텝은 못하더라도 빅스텝은 할 것 같아요. 자, 빅스텝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 엘리엇이었어요. 이건 진짜 여러분들 그걸 작년 8월 달에 금리 인상한 거를 6월 달부터 주장했던 사람은 진짜 유일무이했어.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8월 달 가서야 올린다는 얘기가 좀 나왔어요. 공동당 대신증권 그분부터 올린다고 그랬지. 저는 2달 전부터 그랬다고. 왜냐면 이 300년 차트를 보니까 이거 큰일 났어. 40년 사이클에 걸려들었어. 이제 부동산 폭락하고 주가 폭락하고 금리 폭등하고 회사들 부도나고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건 뭐야? 집을 팔자. 집을 안 사는 거는 소극적인 거, 집을 파는 거는 적극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식은 안 사면은 소극적인 거, 숏을 치면은 적극적인 거. 그 다음에 환율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은행에 예금 넣으면은 소극적인 거, 달러를 사려면 적극적인 거. 저는 적극적으로 다 선택을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까지는 1년 지나고 보니까는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익도 좀 나 있고. 근데 앞으로 진짜 수익은 2년 동안 날 거예요. 그것도 2년 중에 마지막 1년. 그때는 미친년 널뛰기 하듯이 그냥 막 쭉쭉 뽑는 거 있죠. 로그 개념이에요. 로그 개념. 지수함수가 된다고. 지수함수가. 작전 종목도 보면은 마지막에 막 치켜 올리잖아요. 그게 다 지수함수예요. 여기까지 방송을 이거 안 했다. 그래도 항상 할 때 우리 한 번씩은 해야지. 그러니까 각 나라들 있죠. 제가 먼저 부르는 나라가 제가 밑에서부터 부를 거거든요. 한 번이라도 올린 나라들이 있으면 제가 다 넣었어요. 자, 스웨덴 스웨타 0.75 오늘 한 거예요. 밑에 있다. 밑에 스위스 마이너스 0.25 마이너스 0.75에서 마이너스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0.25로 올린 거예요. 이거 진짜 쇼킹한 거예요. 유럽이. 얘네들은 비밀 자금들 은닉처잖아. 그러니까 돈을 바꾸서
돈을 은행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보관료를 받고서 은행을 돈을 맡아준다고. 각 정부의 눈을 피해서 도망쳐온 돈들이니까 그 비용 얼마나 내는 게 이자 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돈 내 것만 그래도 잘만 보관해주면 내가 돈 줄게 이거잖아요. 근데 스위스도 이렇게 올렸어요. 마이너스 0.25. 아르지방님 이거 수정했어요. 0. 플러스 0.25가 아니라 마이너스 0.25. 살짝 올라왔네. 그다음에 스웨덴 스웨타 0.75. 이스라엘 예루살렘 0.75. 오스트레일리아 캥거루 0.85. 노르웨이 야놀자 1.75. 영국 신사 1.25, 가나다라 1.5, 코리아 오필슨 코리아 1.75, 사우디 뭘 싸우냐 1.75, USA 퍼킹 USA 1.75, 홍콩 마시간다 2.0, 뉴질랜드 키위 2.0, 말레이시아 말려줘 2.0, 필리핀 세부 2.5. 아직도 세부가 맞는지 모르겠네. 일단 맞다고 쳐야 그냥. 루마니아 드라큘라 3.5, 아이슬란드 아이스케키 3.75, 사우스니 얼마나 아프리카 4.75, 인도 사이다 4.5, 페루 페버려 5.0, 폴란드 폴댄스 6.0, 체크무니 7.0, 콜롬비아 아싸라비아 7.5, 헝가리 꽹가리 7.5, 멕시코 페리카나 7.75, 그 다음에 칠레 마질레 9.0, 러시아 푸틴 9.5, 브라질 왁싱 13.25, 터키 14.0, 좌우에 아르헨티나 뭐 40몇 프로 있는데 지금 잘렸어요. 로그 차트라서 잘렸어요. 안 그러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자, 요건 한번 항상 읊어야죠. 이거는 잊어볼만 하면. 그래서 각국의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 이걸 어디서 보겠어. 자,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1.75 크레이지 스텝, 스웨덴은 빅 사이즈 스웨터 스텝으로 스웨터 스텝 올렸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여의도로 갈지 명동으로 갈지 애플센터 가서 애플워치를 하나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같이 나들이를 나갑니다. 이따 와서 또 방송 마저 올릴게요. 오늘도 엘리엇과 함께 부동산, 주식, 환율, 채권, 뭐 금융상품, 뭐 온갖 것 다 공부합시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